자, 그다음에 이제 2부로 넘어갑니다. 2부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. 과잉입니다, 혐우 씨. 이 과잉이 됐다, 업됐다. 이거는 어떻게 좋은 걸까요? 나쁜 걸까요?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좋다고 할 수도 없죠. 과잉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죠. 아, 그렇죠. 뭐 일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, 그럼요. 에너제릭할 수도 네. 있고. 자, 근데 여기 있는 과잉이 불안하고 도가 지나쳤을 때 어떤 문제가 오는지 사례가 나오는데요. 여기 할머니가 한 분 나오세요. 근데 혐우 씨 생각해 보세요. 혐우 씨 지금 40대죠. 몸이 예전 같지 않죠. 않죠. 예. 때로는 내가 그 20대 때 그 활력을 찾고 싶다라는 생각하죠. 20대 때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늘 그냥 비슷해요. 예, 뭐 크게 뭐 달라진 건 없어요. 몸이 문제가 아니고요. 나이 먹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경험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A라는 곳에 데려가면 B가 더 좋았는데 이것을 사주면 나 그때 그게 더 맛있었는데. 근데 우리 여고생들 보면 떨어지는 낙엽에도 까르르 하죠. 파란불만 일찍 켜줘도 너무 좋아하잖아요. 그 느낌으로 돌아간다면 몸은 그대로인데 그럼 어떨 것 같아요? 좋을 것 같은데요. 좋을 것 같아요? 네. 이 할머니에게 그런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. 여기는 나타샤라는 할머니인데요. 88세입니다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바뀐 걸 느껴요. 내가 19 소녀가 된 것 같은 활력을 느낍니다. 축복이네. 축복이죠. 아니 가만히 있어도 행복하고요. 매사에 있는 작은 일들이 항상 웃을 일 뿐이에요. 너무 좋을 것 같죠. 까르르 까르르. 그런데 젊은 남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. 다시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고 자려고 누우면 그 남자의 미소가 떠오르고. 우와. 그랬구나. 너무나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서 동네 할머니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. 뭐 어떻지 않아?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이 할망구가 미쳤네, 주책이야. 아니 세상에, 아이고 남샤 싫어. 이렇게 된 거예요. 아, 이게 문제구나. 그리고 내가 원래 젊었을 때도 성격이 아니랬거든. 나 원래 수줍어했어. 내성적이었는데 내가 왜 다 늙어서 나이 90에 말괄량이 소녀가 됐을까? 미쳤구나 싶어서 올리버 섹스를 찾아온 거예요. 근데 이 올리버 섹스는 항상 먼저 물어보세요. 할머니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으세요? 그러니까 할머니가 사실은 뭐 말하기 좀 그런데 내가 젊어서 매독에 걸렸었다오. 근데 그 매독을 치료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마 남아있다가 재발해서 내가 미쳐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. 근데 진단을 해봤더니 그 말이 정확하게 맞은 거야. 매독균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이 척수를 타고 올라가고 뇌에 대뇌피질이죠. 거길 건드린 거예요. 그래갖고 여기는 이제 할머니를 치료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아무래도 나는 큐피드병에 걸린 것 같아요. 더 심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을 테니까요. 하지만 치료를 받는 것도 손가락질 받는 것만큼이나 싫어요. 그냥 더도 덜도 말고 지금 이 상태가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고심하던 올리버 섹스는 페니실린을 주입해요. 항생제를 씁니다. 항생제를 쓰면 매독균은 죽죠. 하지만 매독균이 손상시킨 대뇌피질을 재생시킬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냥 딱 거기서 멈춰서 항상 기분 좋은 상태로 쭉 이어가셨다는 해피엔딩이 바로 여기는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런데 항상 해피엔딩일 수만은 없지요. 새드 엔딩이 등장을 합니다. 바로 미겔이라는 남자가 나오는데요. 이 사람은 책에서 시골에 있는 무식한 농부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난 조증 판정을 받고 올리버 섹스를 찾아왔어요. 왔는데 엄청 모발해서 오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 선생님, 반가워요, 미겔이에요. 뭐 이런 식으로. 예, 알겠습니다. 미겔 씨 그러면 요거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그려줬어요. 혐우 씨 이게 뭐 같아요? 관역. 아, 관역으로 보이십니까? 관역? 네. 근데 미겔한테 이걸 그려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그리냐면 아, 이거예요? 이거는 이거잖아요. 그러면서 그리는데 뭐냐면 입체적인 그림을 그립니다. 이런 뚜껑이 있는 말 그대로 박스라는 거예요. 이건 박스인데 이 박스 안에 사과가 담겨 있고 우와. 나는 여기에 사과를 하나 담아야겠는 걸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. 천재네. 창의적이죠. 네. 그리고 며칠 뒤에 미겔이 다시 진료를 받으러 옵니다. 이제는 말도 더 업이 됐어. 아이, 안녕 의사 선생 뭐 이러면서 들어온 거예요. 더 업이 됐어. 텐션이 올라갔어. 이렇게 된 거죠. 그래가지고
다시 이 그림을 준 거예요. 며칠 전에 이 그림이 이제 잊었을 테니까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? 그러니까 더 업됐겠네. 더 업됐어요. 이거요? 잠깐 기다리세요. 그러더니 이건 말이야. 이거는 뭐 대략 이렇게 됐고 후후. 이건 하늘을 나는 연이고 말이에요. 이 연을 잡고 어린아이가 하늘을 확 나는 것 같은 이런 그림을 그리더래. 이건 연이라는 거예요. 그런데 또 얼마 뒤에 미겔이 다시 찾아옵니다. 찾아왔는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다운됐어? 전에 찾아뵀던 미겔입니다. 이러고 온 거예요. 아니 뭐 변화가 있었나요? 아 예, 제가 조증이 온 건 신경성 매독의 부작용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안정제도 투여받고 있고요. 저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, 선생님. 이러더라는 거예요. 미겔 씨,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? 그러니까 미겔이 어떻게 그렸는지 아세요? 이거요? 이거는 이렇게 보이는데요. 창의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. 이 책의 워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.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. 전에는 정말 생생하게 보였는데 이 치료를 받고 나니까 모든 게 죽은 듯이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신경계 질환의 다른 시각을 느끼게 됩니다.